2024 KBF 바둑리그 10라운드 보내드립니다. 최영기 선수와 이루비 선수의 대결인데요. 초반에 진행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좀 벌어졌는데 아무래도 그러한 배경에 있어서는 역시 이루비 선수가 이 방면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전투를 시작을 하면서 최영기 선수가 그야말로 좀 압도적으로 유리할 만한 전쟁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여기를 이렇게 차단하는 자세도 백이 괜찮죠. 물론 이 방면은 선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차단을 해두게 되면 상변 흑돌들이 애초에 이루비 선수가 이 붙여 끌면서 안영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안영도 좀 다시 한번 방해를 받게 되죠. 네. 근데 기존의 실리를 차지한 부분에서 크게 바뀐 것까지는 안 보이는데 집 차이가 10집까지 벌어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아무런 피해 없이 온전히 이 양쪽 모두 살릴 수는 없겠다라는 게 인공지능의 판단이겠죠. 실제로도 꽤나 시달릴 것 같아요. 이흑돌 세점은 이제는 너무 약해져서 백이 작정하고 잡으러 가면 정말 잡힐 위험도 있어 보이고요. 잡히게 된다면 그야말로 백한테 다 보태 잡힌 거기 때문에 흑의 대실패가 너무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되죠. 네. 백이 즐거운 바둑일 것 같아요. 흑의 분발이 필요한데요. 보통 공격과 수비를 나누고 수비 쪽을 좀 더 선수들이 선호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런 전개는 아예 다른 얘기죠. 이거는 백이 공격하면서 아무런 피해가 없을 만한 일방적으로 즐거운 공격 구도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실 뭐 타개가 당연히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중앙의 공배도 점점 채워집니다. 흑이 타개도 잘해야 되고 또 집균형도 다시 맞춰가야 되는데요. 갈 길이 아직은 멀어 보이네요. 네. 이루비 선수가 전라남도 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팀 성적만 봤을 때는 대국 자체는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상 전라남도 팀은 정말 최상위권으로 정규리그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부담감은 다른 팀들에 비해 많이 적을 것 같아요. 네. 부산 이봉장학회 팀이 지금 4위인데요. 포스트 시즌 진출이 5위까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딱 걸쳐져 있거든요. 그렇죠. 부산 이봉장학회 팀에게 훨씬 중요한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부담이 좀 적은 상태로 편하게 승부에 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승부를 할 때 도구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또 너무 풀어지게 되면은 승부에만 몰입하는 게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그런 부분도 좀 감독이나 코치 입장에서 많은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또 다른 부분을 본다면 이미 포스트 시즌 진출이 확정적이라면 거기서 또 대국을 하려면 또 내용도 좋고 승리까지 많이 해야 감독의 눈에 띄어서 거기서 또 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미 아마 한유정 선수는 성적이 너무 좋아서 거의 다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근데 KBF 리그 선수들이 이렇게 높은 무대에서 본인이 이렇게 두고 싶어 하는 경향이 더 많나요, 보통? 근데 속을 알 수가 없는 게 말로는 다 두기 싫다고 하거든요. 아하. 근데 제 생각에는 두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정지욱 캐스터의 경우는 좀 어떤가요? 저는 두는 게 언제든지 두는 게 좋아요. 그냥 바둑을 둘 수 있을 만큼 그냥 최대한 많이 두는 게 좋고 뭐 팀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언제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는 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자세죠. 사실 이 승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만큼 중요한 부분이 또 없거든요. 거의 비슷한 실력대의 선수들끼리 대국을 한다면 결국 자신감이 적은 선수가 당연히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고 이 전라남도 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너무 잘하고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또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감독이나 혹은 또 전라남도 팀은 이 KBF 리그에서 가장 부러워할 만한 또 훌륭한 코치가 있잖아요. 네. 네, 허영락 코치가 또 컨트롤 잘 해주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전라남도 팀은 다른 의미로 긴장이 되는 게 신현석, 한유정, 홍근영 선수가 모두 다승왕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판 한 판이 더 중요할 수 있겠네요. 다른 팀 선수를 견제하는 게 아니고 같은 팀 선수들끼리 견제할 수도 있겠네요. 네. 물론 즐거운 경쟁이겠죠. 뭐 감독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좋겠죠. 네, 지금 최영기 선수가 이 자리를 늘어갔는데 이 자리는 사실 조금 의외의 방향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백이 이렇게 둬서 이 흙을 몰아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이수와 교환이 되면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사실 이 자리가 훨씬 좋은 자리거든요. 반대로 백이 여길 씌우는 거를 선수로 결행을 하고 살 때 이렇게 공격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이 좌변 쪽에서 백이 또 적지 않은 실리를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면은 공격하는 방향에 있어서 조금은 방향 착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쉬울 수 있겠네요. 오히려 베개 형태로 몰아가는 느낌인데요. 이루비 선수는 단순히 밀어가는 대응 정도로도 괜찮다고 판단을 했는데 어떨까요? 지금 생각보다 눈에는 잘 안 들어오는데 이런 자리도 요철하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곳이요?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왜 요처냐면 백이 손을 빼는 거는 들여다보고 뚫리면 백돌이 잡히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봤자니 흙이 단수치고 건너가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후수로 건너가고 있을 바둑은 아니죠. 그렇다고 백이 이제 나중에 이 자리를 건너가는 것을 방해하고자 이렇게 교환을 해두게 되면 사활 관계상 흙이 여길 먹여치고 내려서는 게 선수죠. 내려서는 것 혹은 입구자도 선수기 때문에 이 흙돌의 이 탄력 자체가 조금 더 풍성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찝는 곳은 사실 눈에 거의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상당히 민감한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상대가 여기 찝어서 이렇게 받지 못하고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보면은 집으로 많이 당한 건 아니지만 자체로 좀 불쾌할 수 있죠. 네. 도지고 나니까 정말 좋은 수 같은데요. 네. 실전에는 보기 힘든 정말 난이도가 높은 수 같은데 박경근 해설위원이라면 실전에 찝는 수 보일 것 같나요? 글쎄요. 저는 사실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일감대로 이렇게 뛰고 이 공격 방향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로 돌이 향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오히려 사활에 딱 사활만 놓고 봤을 때는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백이 그냥 씌워오게 되면 여기 찝는 수는 또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백이 최영기 선수가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좀 돌이 향하고 있어요. 흙이 젖혀서 대응하면은 네. 이게 좋은 방향이 아닐 수 있거든요, 충분히. 백이 얻어갈 게 많이 없는 자리죠. 공격하면서 집 짓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방향을 보면은 집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공간이네요. 오히려 최영기 선수가 지금 이 장면에서만큼은 더 적극적인 수로 반면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근데 조금 의외의 행마가 등장을 했어요. 여길 뛸 거라면 사실 이 교환은 악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젖혔을 때 뭐 이루비 선수가 여기 끊는 것을 걱정을 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 끊는 것은 대물이었습니다. 단수치고 이렇게 돌파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 상변백돌들이 너무 위험해지고 거의 잡힐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끊는 것은 안 되죠. 젖혀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어쩌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 칸 띄어두는 것만으로도 방향 자체가 불만이 없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젖히면은 2단 젖힘 당하고 급소를 맞을 수도 있다고 봤을까요?
그런 흐름을 또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다만 이렇게 대응을 하면은 이게 흙이 과연 불만일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최영기 선수가 한 칸 뛰어들면서 상변 백돌 확실하게 살려뒀고요. 이제는 이 자리까지 백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변 흑돌들의 이 생사가 조금은 신경이 쓰여요. 손 빼면 어떻게 되나요? 손 빼면은 백이 사실 여길 찌르고 이렇게 찌르고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기만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살 수가 없죠. 그렇다고 백이 이런 자리 찌를 때 당장 비말을 달려도 못 살아있는 돌이긴 한데 이렇게 흙이 돌아가는 것은 너무 크게 흙돌이 제압당하고요. 네. 여기 치중도 남아있어서 아, 이거는 흙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타이밍에 찝어보는 건 아직도 좋은 수일까요? 지금도 괜찮은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지금 찝어서 오히려 백이 이렇게 대응하면 개운하게 건너가 버리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어차피 살아야 되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이러면은 그래도 두 개의 곤마 중에 하나는 해결했으니까 조금은 마음 편할 것 같네요. 그렇죠. 아, 살아둡니다. 중앙은 계속 시달리게 되겠네요. 일단은 너무나 좀 일방적으로 몰리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루비 선수가 확실히 좀 피곤한 흐름이 만들어졌고 최영기 선수도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면 너무 기분 내에다가 실속 없는 수가 등장하지 않는 것, 뭐 그런 정도를 경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격 방향을 여기서 흙이 나갔을 때 또 잘 잡아야 되나요? 여기 한 칸으로 나갈 수도 있고 입구자로 나갈 수도 있어 보이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백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둬서 뭐 이런 흐름으로 만족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식으로 좀 기대감에서 공격을 노려볼 수도 있고요. 한 칸을 뛰는 것은 좀 더 백돌 쪽에 가까이 진출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압박을 가할 수도 있겠죠. 네. 흙이 불리하다면, 많이 불리하면 안쪽으로 좀 더 파고 싶기도 한데요. 들여다봤어요. 이거는 날일자 두겠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죠? 아무래도 이 중앙 쪽으로 백이 이어준다면 날일자로 행마를 해보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날일자까지 한 칸 더 진출은 가능한데 그럼에도 이 행마 자체가 좋을 건 없다고 인공지능은 보는 거죠. 간격이 여전히 멀어서 백이 붙인다든지 여기 둬서 뭐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 간다든지 혹은 아예 이곳을 붙여서 또 이런 식으로 행마에 또 리듬을 구할 수도 있고요. 가장 쉬운 응수로는 잇고 흙이 이렇게 진출을 하면 이런 정도로 백이 많이 괜찮다고 합니다. 아, 많이 유리하다고 보면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길 둬도 이곳에서 덤 이상의 실리가 또 늘어나고요. 형세 판단을 해보더라도 사실 이 우상 일대가 13집, 20집, 22세 집, 여기까지 30집이 채 안 나죠. 그리고 이 아래는 15, 20, 20집 조금 넘는 흙은 50집 가까이 나는데 백은 이 방면이 둘레 여섯 여덟 열, 열셋, 15, 20, 25, 30, 30, 40, 42, 44, 50, 백이 50집이 넘어요. 그래서 이미 흙한테 실리로도 전혀 부족하지 않고 바둑이 흙이 너무 일방적으로 얇기 때문에 바둑은 당연히 백이 괜찮습니다. 최현기 선수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그냥 지켜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해요. 네. 아, 그래도 갈라가네요. 근데 이렇게 두고 싶기도 해요. 사실상 흙이 확보한 안형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차단을 해가고 싶을 것 같고 어떠신가요? 정지우 캐스터가 만약 백이었다면 이 장면에서 저는 형세와 관계없이 그냥 지키는 거는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어떻게 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끊는 방법에 대한 고민만이 있었겠네요. 네, 뭐 기대기전법을 아마 생각을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기대가면서 이 반대 방향에 너무 악수가 크면은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기대간다 하더라도 큰 악수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쉽게 그렇게 기대가는 수법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최영기 선수는 지금 장면은 정말 우직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차단을 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끊어갑니다. 흑도 어차피 뭐 이렇게 더 주면은 그냥 하나만 보면 되니까요. 잘 사는 것만 연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최영기 선수의 바둑을 여러 번 중계를 했던 것 같은데 봤던 바둑 중에 가장 적극적인 수이지 않나 이런 수들이. 네. 뭐 최영기 선수도 이렇게 선택할 정도면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 장면에서 이렇게 차단하는 방향으로 돌이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그래도 여자 선수들은 좀 더 적극적인 편이 많아서 지금은 거리가 3칸이지만 그 거리가 한 칸 좁혀져서 2칸이라고 해도 끊는 거 아마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정도로 백이 훨씬 두터운 장면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예 날일자로 완벽 차단을 해버립니다. 네, 여기까지 완벽히 차단이 됐고 하변 방면은 백이 이 자리가 거의 절대 선수 정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백은 튼튼해요. 흑은 이제 안에서 열심히 좀 삶을 강구해 봐야 됩니다. 안에 공간이 그렇게까지 넓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집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활의 첫 번째는 궁도를 넓히는 건데 궁도를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요? 일단 흑은 이쪽에서 약간의 안형을 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흑이 여기를 끊고 나오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백이 대응을 하면은 이 자리 붙여서 이 좁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한눈을 확보할 수 있죠. 한눈을 후수 한 집이지만 확보할 수 있다면 잡히지는 않을 것 같죠? 그래도 이런 자리 밀어가면서 또 탄력적인 형태를 구해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응수타진 들어갑니다. 이어줄지 이어주면은 그 자체로 이런 자리 붙여갈 때라든지 좀 탄력적인 형태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고 백이 나와 끊어온다면 그 자체로 단수치고 넣는다거나 그냥 날일자를 둔다거나 이 한 점을 희생타 삼아서 좀 탄력적인 형태를 구해보겠다. 그런 의도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끊어가네요. 백이 부담을 안고 하는 대마 사냥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과정에서 백이 실리로 손해본 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즐거운 바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일찌감치 이렇게 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었고요. 네, 초반에 벌어진 격차가 아직까지 줄어들질 않네요. 이루비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은 무리스러운 수를 통해서 상대가 좀 같이 무리할 수 있게끔 그런 흐름을 만들어야지 이 현재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뭐 조금은 불리한 싸움이더라도 백의 형태를 깨고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형태만 나온다면은 그게 오히려 승산이 있을까요? 그렇죠. 최대한 좀 많은 변화를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알기 쉽게 진행이 되어서는 지금 이 바둑을 뒤집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네. 이루비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이 많을 텐데요. 좀 분발이 필요하겠네요. 지금 공격하다가 백이 선수 잡고 이 하변 침투에도 너무 쉽게 이고될 때 흑집을 깰 수가 있어서 흑이 계속해서 좀
괴로운 흐름의 연속입니다. 안영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흑이 날일자를 두면서 좌측으로 응수를 강요를 하긴 했는데 백이 받지 않고 여기 급소 자리 갔으면 흑이 더 곤란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일단 백 입장에서 원래도 최영기 선수가 그렇게 서두르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가 등장하지 않았네요. 이렇게 되면 중앙에서 어느 정도 눈은 만들어졌을까요? 그렇게 될 것 같죠? 이렇게 두더라도 막아서. 대마가 결국 살기는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흑이 정말 최고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 삶은 당연히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가장 안전하게 두네요. 정말 튼튼하게 두네요. 사실 이 자리는 백이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백돌 간의 간격 자체를 흑이 차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돌파 당해도 집으로 안 나쁘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최영기 선수. 최현기 선수는 형세 판단이 또 장점인 선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상변도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백이 여기서 치면 원래 막아야 되잖아요. 네? 여기가 선수가 들어버리면 이런 자리 치중 갈 때도 사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치중 혹은 이런 자리 그냥 젖히기만 하더라도 입구자로 받게 되면은 이곳 선수하고 끼운다든지 해서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죠. 네. 백은 해볼 때가 많네요.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서 저런 패를 버텨야 되는 건데 백이 오히려 해볼 때가 많아 보입니다. 이루비 선수한테는 계속해서 좀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고요. 견뎌야 됩니다. 견디다 보면 그래도 사람인지라 언젠가 실수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좌변은 일단 돌파하고 버텨야죠. 집으로. 젖히고 연결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자리를 만족스럽게 선수하고 사는 흐름은 그냥 집으로 밀리기 때문에 무조건 버티고 봐야 됩니다. 차단하고. 네, 버팁니다. 집으로 이미 차이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몸을 사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부산 이붕장학회는 이번 라운드에서 만약 대승을 거둔다면 그래도 거의 안정권으로 진입한 것 같은데요? 물론 마지막까지 따져봐야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부산 이붕장학회 팀이 또 개인 승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결을 승리를 가져간다면 그래도 포스트 시즌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루비 선수 버텨가고요. 또 근데 이번에는 팀이 11개가 참가했기 때문에 휴번이라는 또 다른 이변도 있어서 판수가 적은 팀을 또 경계해야 될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충청북도 팀이 지금 8판의 대국을 했기 때문에 좀 기회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삶을 도모합니다. 안에서 모양도 딱 두 집이 난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흑은 좀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백 입장에서 막 극단적으로 흑을 잡으러 가고 있지도 않지만 흑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연결하고 흙에 가일수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하변은 백이 올까요? 그 자리를 하나 찔러 보네요. 그렇죠. 이 공방전은 백이 이 흑대마가 산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선수 뽑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흑이 이런 자리를 둬서 안영을 구해 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흑이 후수랑 한 수 더 두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바둑을 백이 우세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난이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받아뒀고요. 백도 연결하겠죠? 흙이 바로 살지 않고 중앙 어딘가를 두면서 버텨보는 건 무리일까요? 그래도 약점을 노릴 순 없을까요? 하변을 보강하면서 약점을 노리는 방법이요.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사실 보강하려면 이런 자리를 최소한 이런 자리는 둬야 좀 영향력도 행사하고 지켰다고도 봐야 되는데 이 방면만 선수가 돼도 사실 흑이 중앙에서 노리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 모두 다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 찌른 것은 약간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흑이 이 자리 젖힐 때 끊어야 된다면 이 교환은 백이 많이 자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굳이 할 필요 없었던 교환인데 약간의 악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흙이 먼저 치받고 막을까 봐 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 흑이 치받을 때 찔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백이 먼저 찔러둘 필요는 없었습니다. 악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약점을 좀 노려보고 싶습니다. 흙이 바로 젖혀서 노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자, 바로 좀 노려가고 싶어요. 말씀드린 대로 백이 끊기에는 이미 자충이 됐기 때문에 백도 이렇게 젖혀간다든지 해서 좀 비껴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젖히고 이렇게 끊고 싸우면은 여기 끊고 또 싸움을 걸어가고 여전히 흑이 쉽지 않은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도 흙이 그냥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긴 것 같아요. 네, 뭐라도 해봐야죠, 정말. 붙였는데요. 한 점을 아예 제압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곳의 단점을 지키는 데 좀 집중을 했던 거죠. 당장 흑이 찌를 때 백이 여기 찌르는 것은 있는 수도 있고 받아주더라도 모양 자체가 아주 깔끔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백이 여기를 끊고 흑이 여기까지 버티지는 못하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흑도 이 당장 중앙 흑대만 살아야 되니까요. 아, 그래서 받지를 못했네요. 약점을 노려갑니다. 마지막 승부수라고 봐야겠죠. 네, 끊는다면 정말 시끄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백이 여기까지 끊어가는 것은 모양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자리는 웬만해서는 최영기 선수도 끊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여기를 선수하게 되면 자동으로 한 점을 잡는 건가요? 그렇다고 또 우겨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글쎄요, 아주 깔끔한 형태라고 또 느껴지지가 않아서 집만 된다면 가장 이득이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을 뺀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네, 비껴갔는데요. 생각보다 더 안전하게 비껴갔네요. 네.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선택입니다. 여기 이렇게 뚫어가는 게 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초반에 이루비 선수가 우상 쪽에서 젖혀서 끊어진 이후로는 역전은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애초에 많이 불리한 전투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꾹꾹 참고 버티면서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는데 최영기 선수도 단단하게 반면 운영을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한번 승기를 잡으니까 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뭔가 좀 빌미를 제공하질 않죠. 네, 약점을 조금이라도 보여야 파고들 텐데 또 너무 튼튼하게 두면서 뒤처지지 않는 선에서 잘 정리를 하니까 쉽게 파고들기가 어렵겠네요. 초반의 작전은 이루비 선수도 괜찮았는데 실수가 생각보다 좀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중앙을 결국에는 다시 와야 되긴 하겠네요.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중앙을 근데 흙이 먼저 둔다고 하더라도 어떤 강력한 수가 있는 건 아니어서 이런 자리 둬서 먼저 응수타진해서 확실하게 사는 수를 남겨놓고 맛보기로 살아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좌변은 흙이 먼저 추궁을 하더라도 백의 사활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곳일 때는 그렇죠. 거의 완생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추후에 언젠가 다 봉쇄가 되어 있어도 뒤로 받기만 해도 살아있기 때문에 연장책일까요? 거기 찔러간 것은 백이 먼저 이런 자리 찝는 걸 선수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백이 선수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좀 선수하는 형태를 만들어 보겠다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흑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미묘한 곳에서부터 추격을 차근차근 해나갈 필요가 있어서 승부업으로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네. 유리하다고 해도 한두 집씩 손에 보면은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안 받았네요. 아예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과감한 선택이 나왔는데 지금 이거는 백이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곳 일대에서는 흑이 이렇게 두는 게 좋은 수인데 이렇게 뚫더라도 선수예요. 여기 뚫어가는 게 있어서. 받아야 되네요. 백이 받을 때 젖혀서 받는 게 정수인데 나중에 때리는 곳이 또 집으로 엄청 큰 자리가 남게 되죠. 부분적으로 집으로 꽤나 이득을 보고 이 아래 부분이 결국 흙이 여전히 피곤하긴 한데 또 잘 견뎌봐야죠. 백이 부담을 조금은 안고 하는 거겠네요. 네. 근데 거기를 찌르나요? 거기 찌른 것은 악수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맞고 예를 들어 똑같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 교환은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교환이죠. 흙이 지금 늘겠다는 건가요? 늘게 되면은 이렇게 이어서 단수가 되어 있는 것과 이것은 백이 있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아쉬운 판단이 등장했습니다. 추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손해를 보겠네요. 하변을 흙이 견뎌야 되는데 백을 차단하면 가장 좋을 텐데 너무 공간이 좁아서 차단은 어렵겠죠. 그쵸. 늘고 이으면은 당연히 차단을 할래 할 수가 없고 차단하려면 끼우거나 해야 되는데 뒤로 단수 치고 이어도 차단이 안 되는 모습이죠. 반대로 끊고 단수 치는 것 또한 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앙 교환이 진행되고 나니까 오히려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오히려 좀 악수가 됐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백이 지금 여기 있고 이렇게 찝으면 사활은 좀 괜찮은지 봐야 돼요.
물론 당장은 살긴 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자리 또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흙이 여기를 당하는 또 형태가 만들어져서 괴롭습니다. 이 모양은 팬가요? 그 자리 젖힘당하기까지 하면은 완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젖히면은 뒤로 물러서서 받아야 되는 형태로 보여요. 이렇게. 안 그래도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흙도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부터 계속 건드려가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네. 지금 이곳은 최영기 선수가 정교함은 약간 떨어졌습니다. 대응 자체가. 돌이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한 칸 아래로 가 있는 게 낫고 돌이 이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면은 정말로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죠. 네. 약간은 손해수가 등장했는데 전체적인 형세에는 크게 지장이 있는 그런 실수는 아닙니다. 결국 차단은 되었습니다. 차단을 인정을 했고요. 이 하변도 백이 뚫어가는 자세가 워낙 좋아서 흙이 많이 힘드네요. 계속. 네. 오히려 흙의 연결고리가 더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 이어갔는데 지금 여기서 백이 여기 붙이면은 이 바닥에 결정타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차단을 해버리면 끊어졌나요? 너무 완벽하게 차단이 됐죠. 이 상중앙 쪽 흑대마 전체는 여전히 못 살아 있는데 하변 흑돌은 그냥 이대로 잡힐 만한 위기에 처하게 돼서 백이 지금 이렇게 끊어가게 되면 가장 확실한 결정타가 될 만한 장면입니다. 네. 그야말로 겁날 게 전혀 없는 싸움이네요. 그렇죠. 결정타를 날릴까요? 거기요. 거기 단수는 조금 묘한데요. 사실 지금 이 단수는 굳이 되어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교환이고 흑 입장에서도 손 빼도 이 두 점 내어주는 것 이외에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지금 흑은 선수를 잡고 여기 먼저 찝어보는 것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어요. 백이 먼저 손이 오는 순간 여기는 흑이 찝을 타이밍이 안 만들어져요. 지금 먼저 찝어버리게 되면 백이 여기 있는 곳은 당장 끊어버리는 순간 거의 수가 나버리기 때문에 여기 먼저 흑이 찝고 백이 받기를 기다려서 이렇게 하변 쪽을 지켜나가면 그래도 점차 7집 방까지 좁혀지고 있죠. 물론 여전히 힘든 상황인 건 맞는데 결정타는 일단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안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았네요. 그 자리 받은 거는 마지막 기회를 좀 놓친 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또 백에게 결정타를 날릴 기회가 왔네요. 계속 날리지 않고 있어요. 연장책인가요? 계속 선수가 되는 자리를 두는데요. 네, 좀 연장책인 것 같기도 하죠. 끊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을까요? 안 받네요? 귀가 사실 맛이 상당히 나쁜 자리인데 이루비 선수도 바둑 자체가 여유가 없다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손을 빼고 버텨보네요. 중앙은 받았는데 좌하기를 안 받는 게 의아하네요. 이런 자리도도 사실 맛이 너무 나빠 보이죠. 중앙을 지켜두었습니다. 한 칸 옆으로 지켰어야 될 것 같은데 최영기 선수도 욕심 안 부리네요. 사실 여기 붙여버리면은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흙이 자연스럽게 갈리거든요. 네. 오히려 백이 끊어질까 봐 걱정하는 걸까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가장 튼튼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만 하면 이긴다라는 마인드 같아요. 받을 시간이 없나요? 더 이상 이제 손을 빼고 방치하다가 이 좌 부근에서도 실리 손실이 생기면 이 바둑 집으로도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지켜뒀고 최영기 선수 아무런 욕심 부리지 않고 이 정도로 만족하네요. 욕심을 안 부려도 흙이 두기가 곤란해 보여요. 그쵸. 모양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이 정도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에게 좋은 모양이 즐거움만 아니죠. 남은 것 같아요. 네. 최영기 선수의 승리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부산 이봉장학회팀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데요. KBF 리그는 항상 이 여자 선수들 간의 대결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한 판 잡아내는 것도 이 두 팀 간의 대결에서 정말 크게 작용할 수 있죠. 또 일장 주장전이 빅매치이기 때문에 그 승리를 누가 가져가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신현석 선수와 두는 것을 가장 꺼려 하던데요. 근데 또 지난 라운드 9라운드에서 오영석 선수 인터뷰를 봤을 때 역시 어린 선수답게 패기 있게 가장 두고 싶은 상대를 신현석 선수로 꼽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훨씬 발전할 게 많고 그리고 또 반대로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패기 넘치고 도전적인 자세 확실히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고요. 신현석 선수도 그런 패기 넘치는 인터뷰를 보고 또 어떤 느낌이 들지도 궁금하네요. 자, 일단은 이 하변 부근도 101선 젖혀 있는 것까지 선수 교환을 했어요. 이 부분까지 했다는 것은 갑자기 끝내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백이 이 부분 치중 가고 찌르더라도 내려설 때 이 교환이 되어 있으면 건너가는 게 안전해지죠. 일선으로 자동 연결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돼 버리면 이거는 흙이 연결을 다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둘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백이 잡으러 가도 못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쉽지 않죠. 여기가 너무 아픕니다. 너무 급소잘이네요. 이루비 선수가 초반에 흐름이 꼬인 이후부터 그래도 최대한 견디면서 상대방의 또 실수를 노려봤는데 최영기 선수의 대응이 너무나 좋았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바둑은 이대로 최영기 선수가 깔끔하게 정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제 승리 지점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집으로도 유리하고 또 전체 사활도 걸리게 되면서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루비 선수도 이 치중 당하면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두 선수 모두 플레이오프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치중 갔을 때도 백이 뚫어달라는 게 흙의 의도였는데 최영기 선수도 그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뒤로 막아버렸죠. 이렇게 건너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흙이 공배 연결하는 것도 정말 마음 아프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돌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최영기 선수가 승리를 잘 지켜냈습니다. 결과는 최영기 선수의 100불계승입니다. 내용으로 너무 압도를 했어요. 그렇죠. 초반에 이루비 선수의 실수가 등장을 했는데 정확하게 응징한 이후부터 정말 훌륭한 내용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초반의 실수가 너무 뼈 아팠습니다. 이루비 선수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후석은 좀 무난했는데 상대의 그 착각 이후로는 초반에 조금 많이 이제 조금 큰 착각이 나와서 많이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네. 상대 전적이 좋지 않았던 상대였는데 상대가 초반에 큰 착각을 하는 바람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팀인데 그래서 다 또래들이 많아서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전승팀을 이겼으니까 나머지 한 판도 꼭 이겨서 높은 순위로 포스트 시즌 가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최연기 선수가 압도적인 내용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바둑만 본다면 감독님이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네, 최연기 선수가 최근에 기세가 왜 좋은지가 여실히 증명이 됐던 그런 한 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산 이붕장학회에 귀중한 1승을 가져다 뒀는데요. 전체 결과 확인해 보시죠. 10라운드 결과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전라남도 팀의 독주를 드디어 부산 이붕장학회가 막았습니다. 5대 0으로 승리를 거뒀네요. 네, 승리를 거둔 것도 놀라운데 스코어가 5대 0이라는 정말 대형 스코어가 발생하면서 부산 이붕장학회 팀이 기세를 한껏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네, 10라운드의 팀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 이붕장학회 팀이 전라남도 팀에게 5대 0 승리를 거뒀고요. 경기도 팀이 한국 바둑 중고등학교 팀에게 3대2 승리를, 부안 붉은 노을 팀이 에몬스 가구 팀에게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팀이 대구 광역시에게 5대 0 승리, 그리고 충청북도가 인천 SRC팜 팀에게 4대 1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10라운드까지의 순위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팀이 기존에 너무 잘해놔서 한 판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선두를 달리고 있네요. 네, 전라남도 팀이 이제 1패를 거둬서 여전히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이 2위 부천시 팀의 개인 승수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라운드에서 패배를 한다면은 1위 자리도 뒤집힐 수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너무 중요해졌는데요. 가능성이 있는 팀은 지금 어디까지인가요? 계속해서 아래로 보시다 보면은 부산 이붕장학회, 충청북도, 그리고 넥스트 월드 울산 팀까지 포스트 시즌에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SRC팜 팀 같은 경우는 이 팀 승수도 현재 부족하지만 개인 승수도 좀 낮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하위권에 있는 팀들도 마지막까지 또 힘을 내고 그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10라운드까지의 개인 순위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위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신현석 선수가 이번에 패배를 하면서 김정선 선수와 나란히 1위를 유지하게 되었어요. 김정선 선수도 정말 초반부에 패점을 안았었는데 묵묵히 이후 대국들 승리를 해내면서 기어이 공동 1위 자리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현재 보시면은 7승 2패인 선수가 총 6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다승왕 경쟁은 그 어떤 시즌보다도 더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0라운드까지의 여성 개인 순위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비슷하게 이변이 발생했는데요. 한유정 선수가 패배를 하면서 정하은 선수와 공동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유정 선수의 기세가 살짝 꺾이면서 정하은 선수 묵묵히 추격을 하다가 역시 공동 1위 자리로 올라섰고요. 김지수, 서수경 이 두 선수도 7승 2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또 다승왕 자리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 팀의 독주가 어디까지 이어질까 궁금했었는데요. 이제서야 끊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늦은 감이 좀 있기는 한데 사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정말로 1위 자리까지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에 11라운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서 최종 순위가 결정이 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11라운드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